탁구, 왕초보 기초강좌 제2강 공 맞는 원리와 라켓 각도 이해에 대하여. 탁구는 치는 운동이 아니라 맞추는 운동입니다.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라켓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즉, 라켓이라는 센서를 장착하고 언제든 튀어나갈 스프링 같은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이자 탁구를 평생 어렵게 만드는 라켓이라는 센서에 공이 닿는 순간, 즉 임팩트의 찰나에 일어나는 마법 같은 물리적 현상에 대하여 그 최대 오해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같은 스윙인데 공이 매번 다르게 나갈까요? 이 질문의 답을 못 찾으면 탁구에 적응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없어서 그래. 재능이 없나 봐. 손목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보내는 공의 회전과 나의 라켓이 만나서 어떻게 회전이 변하고 공이 어떻게 튀는지 이 근본 원리를 뇌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탁구 지능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 탁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강의 내용을 복습해 보셨나요? 라켓을 가볍게 쥐고 무릎의 탄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30%의 준비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장에서 10년을 쳐도 하수에 머무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후 회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바로 공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모른 채 팔만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 스윙은 어제랑 똑같은데 오늘은 자꾸 네트에 걸릴까? 왜 나는 살살 쳤는데 공이 홈런처럼 날아갈까? 이 질문에 대해 운이 없어서라거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탁구의 본질, 즉 회전과 반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탁구는 운이 아니라 각도와 접촉의 과학입니다. 오늘 그 정답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B. 대체로 탁구 초보 시절의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공은 치는 게 아니라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탁구 입문자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단어는 바로 치다입니다. 우리는 야구 배트나 골프 클럽처럼 공을 멀리 때려 보내는 것을 치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탁구공은 겨우 2.7g에 불과한 가벼운 물체입니다. 이 가벼운 공을 치려고 달려들면 공은 라켓에 닿는 순간 튕겨나가 버리고 말죠. 탁구의 본질은 라켓과 공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처음 배울 때에는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라켓의 면에 공을 태워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중하게 배달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미묘한 심리적 전환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수직으로 상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3. 스텝 1. 공과 라켓의 접촉 시간 0.001초의 마법. 탁구공이 라켓의 러버에 닿는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 공은 아주 잠깐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며 튀어나갑니다. 이 짧은 찰나의 시간을 접촉 시간, 즉 드웰 타임이라고 합니다. 초보의 경우 라켓을 꽉 쥐고 공을 때리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극도로 짧습니다. 공이 라켓에 닿자마자 팅하고 튕겨 도망가 버리죠. 조종할 틈이 없습니다. 고수의 경우 1강에서 배운 바와 같이 부드러운 그립을 통해 공이 러버에 깊숙이 눌리게 만듭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고수는 공을 라켓에 머물게 하여 방향과 회전을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공을 라켓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겠다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을 지배할 수 있고 이후 테이블을 지배할 수 있겠지요. 4. 스텝 2. 왜 내 공은 자꾸 밖으로 나갈까? 범인은 라켓의 각도입니다. 나는 정말 살살 쳤는데 공이 테이블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것은 완전히 힘 조절 실패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의 90% 라켓 각도의 문제입니다. 라켓 각도는 여러분이 휘두르는 팔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운전대를 잘못 꺾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는 엉뚱한 데로 가죠?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 스텝 3. 라켓 각도의 3단계. 당신의 라켓 각도는 어디를 향하고 어떻습니까? 준비 자세에서 라켓의 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픈 각도로 라켓 면이 하늘을 향해 열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공을 치면 들어 올리는 형태이니 공은 당연히 위로 뜹니다. 이 오픈 각도는 수비적인 하회전 커트를 할 때 사용하는 각도이지만 초보가 공격할 때 이 각도가 나온다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둘째, 중립 각도로 라켓 면이 지면과 수직 즉 90도인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상대의 회전이 조금만 있어도 공이 튀어나갈 위험이 큽니다. 셋째, 닫힌 각도로 라켓 면이 바닥을 향해 살짝 엎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탁구의 핵심입니다. 공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어 테이블 안으로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각도입니다. 초보의 가장 큰 고질병은 자신도 모르게 라켓을 열고 친다는 것입니다. 공을 안전하게 넘기겠다는 본능 때문에 라켓을 위로 들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을 밖으로 밀어내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별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 라켓 각도는 약 5 내지 15도 정도 닫힌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각도를 5 내지 15도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는 네트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이 직선으로 뻗어 네트로 향하지 않고 회전 유지하여 오버미스를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로는 손목을 세우지 말고 팔과 라켓이 한 덩어리처럼 마치 깁스한 것 마냥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5도 내외는 안정적인 컨트롤로 초보나 중급의 기본적인 각도이고요. 10 내지 15도는 드라이브를 구사할 때 사용하는 회전 강화용으로 실전용 각도입니다. 20도 이상은 숙달된 선수들의 강한 탑스핀 전용으로 난이도 또한 높습니다. 수직, 즉 0도나 많이 열린 각도는 포핸드의 기본이 아닙니다. 6. 스텝 4. 정면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생님, 공을 정확히 정면으로 맞춰야 정직하게 가는 것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회전 없이 밋밋하게 보낸다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탁구공은 항상 회전을 품고 있습니다. 상대가 친 공이 내 라켓 정면에 부딪히면 상대가 보내는 공이 회전에 따라 공의 회전은 내 라켓면을 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오릅니다. 초보들이 늘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회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 정면이 아니라 오는 공의 회전에 따라 공의 윗부분 혹은 옆부분을 비껴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진짜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즉, 탁구는 공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궤적에 슬쩍 끼어드는 예술적인 스포츠인 것입니다. 7. 스텝 5. 공의 회전을 인정하고 기울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탁구공은 절대 일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밑을 깎아쳤다면 하회전으로 공은 내 라켓을 맞자마자 아래로 처박힙니다. 상대가 위를 긁어쳤다면 상회전 또는 드라이브겠죠? 이 공은 내 라켓을 맞고 하늘로 솟구치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는 라켓을 살짝 닫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현대 탁구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살짝 닫힌 각도로 공의 윗부분을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 이 느낌 하나를 찾는 것이 오늘 강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8. 스텝 6. 무의식적인 손목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입문자가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 손목을 까닥거립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손목을 까닥거리지 마세요. 손목은 관절 중 가장 불안정한 부위입니다. 초보가 손목으로 각도를 맞추려 하면 매 스윙마다 각도가 춤을 추게 됩니다. 예술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해 팔 전체를 하나의 단단한 각도기처럼 고정시키세요. 각도는 손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 전체의 위치와 기울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발을 움직여 공에 대한 각도와 결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해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바른 길입니다. 9. 스텝 7. 감각을 깨우는 셀프 트레이닝입니다. 탁구장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에서 라켓과 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공 튀기기 즉 각도 실험으로 라켓을 평평하게 놓고 공을 위로 튀겨보세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각도 비틀기를 연습합니다. 라켓면을 아주 미세하게 1도씩 앞으로 기울이며 튀겨보세요. 공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접촉 시간 느끼기를 연습합니다. 공을 튀길 때 툭툭 소리가 나게 치지 말고 공이 라켓에 닿을 때 라켓을 살짝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며 공을 받아주는 느낌을 연습하세요. 소리가 슥 혹은 폭하고 부드러워진다면 성공입니다. 이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10.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한 초보와 그렇지 못한 초보의 3개월 뒤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탁구는 치는 게 아니라 내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의 전환이죠. 공과 라켓의 드웰 타임을 늘려야 합니다. 즉, 부드러운 그립으로 순간적이지만 라켓면의 러버에 공을 머물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보다 각도가 우선입니다. 즉, 열린 각도를 버리고 살짝 닫힌 각도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손목을 까닥거리지 말고 대신 팔 전체로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탁구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3강의 예고입니다. 포핸드 기본 스윙,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를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공을 앞으로 보내는 포핸드 스윙을 배웁니다. 나는 힘껏 쳤는데 왜 공에 힘이 없을까? 왜 선수들은 가볍게 휘두르는데 공이 대포처럼 날아갈까? 그 비밀은 팔 근육이 아닌 체중 이동과 회전축에 있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짜 탁구가 시작되는 3강에서 뵙기로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